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머님의 마음속 풍경입니다. 35된 아드님 결혼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개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감정의 기록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은 뭐 번듯한 회사 다니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음, 정성껏 알아봐 주시는 맞선 자리는 아들이 영 탐탁치 않아 하고 어딘가 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글은요,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기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3살 때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홀로 35년,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들을 키워내신 거잖아요. 아, 35년? 그 어머니의 시간, 감정,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독립된 개체가 된 아들의 삶과 선택 앞에서 느끼는 그런 복잡한 내면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세대 간의 생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35년 세월의 무게 그리고 현재의 고민이 담긴 이 어머님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야기 주인공인 어머님은 올해 58이시고요. 아들은 35. 뭐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회사 다니고 전세금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자기 힘으로 마련을 했대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죠. 네네. 근데 어머니 속은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고작 3살 때 남편을 잃고 정말 그 젊은 시절을 오롯이 아들 하나 키우는 데 다 바치신 거죠. 아, 그렇죠. 주변에서 재혼 얘기도 있었을 텐데 다 마다하고 그냥 아들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정말 모든 걸 거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어머님한테는 뭐랄까 인생의 마지막 과업? 약간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내 삶의 보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나중에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어머니가 주선안을 맞서내는 영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갈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아들의 번듯함이라는 건 지난 30여 년 자기 희생의 결과물이자 증명서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 하는 네. 그러니까 결혼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어머니 본인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약간. 모범 답안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 답안지 밖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어머니가 좀 속상함이 확 터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여자분 아파트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액수가 네. 아들 전세금은 7천인데 이게 비교가 되면서 뭔가 내가 좀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들이 나를 좀 과소평가하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7천만 원 대 1억 뒤천 이 액수 비교는 사실 표면적인 거고 그 밑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들이 막 들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아들의 선택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불안감. 그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성공적인 결혼으로 내가 좀 보상받고 싶다. 이런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까지도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금액 비교는 그런 복잡한 감정의 딱 응축점,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 좋은 재혼 자리도 마다가고 너만 보고 살았다. 너라도 좋은 여자 만나 잘 살아야 내 고생이 헛되지 않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계속 본인의 희생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어머니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좀 비슷한 경험 떠오르시나요? 부모님 기대랑 내 길이 좀 다를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긴장감 같은 거요? 맞아요. 이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많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부모 세대는 자식의 안정적인 삶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확인받고 싶어 하고 자식 세대는 그 기대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게 있죠. 자, 이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만난다는 그 여자분, 소영 씨를 직접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카페에서. 이 장면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는 소영 씨를 딱 처음 본 순간부터 아주 날카롭게 관찰을 하세요. 일단 키가 자기보다 훌쩍 크고
되게 차분하면서도 뭔가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 어머니 표현대로라면 샤넬 스타일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 딱 봐도 아, 나랑은 좀 살아온 환경이 다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첫인상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거리감 이런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 장면이 두 여성의 대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35년간 진짜 홀로 아들 키우면서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맞선 어머니의 삶. 그리고 아마 다른 종류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단단하게 성장했을 것 같은 그 소영 씨의 삶. 이게 딱 시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불안함, 경계심, 그리고 소영 씨의 차분함, 또 어머니가 느끼기에는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 이 만남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탐색전을 벌이는 그런 자리인 거죠. 대화는 예상대로 어머니가 먼저 포문을 여세요. 아들한테 좋은 맞선 자리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시는 거죠. 떠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 애가 왜 그런 괜찮은 자리를 마다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영 씨 반응을 한번 보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렇죠. 그런데 소영 씨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뭐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어머니가 몰랐던 사실들을 탁탁 짚어주는 거예요. 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어머님, 오후 씨 주말마다 교회 청년부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몰랐던. 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신경 쓰는 그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치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가 1차로 좀 충격을 받으세요. 내가 모르는 내 아들의 모습이 있었네? 하는 거죠. 그랬죠. 35년을 키웠는데 아들 주말 스케줄을 여자친구한테 전해 듣는 상황이니까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소영 씨가 자기 배경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쭉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 솔직하네요. 그러면서 딱 덧붙이는 말이 어머님 고생하신 거 오호 씨한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와, 이건 어머니가 전혀 예상 못했던 반응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는 아마 소영 씨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 아들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처럼 대할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경계하고. 그런데 오히려 자기 삶을 인정해주고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 단단했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 대상으로 생각했던 상대가 이해와 존중의 제스처를 보일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던 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터지죠. 어머니가 당황해서 커피를 쏟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네. 이때 어머니는 막 어쩔 줄 몰라 허동대는데 소영 씨는 아주 침착하게 냅킨으로 옷 닦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웨이터 불러서 뒷수습을 싹 하는 거예요. 이 커피 쏟은 에피소드,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어머니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현재의 불안감 때문에 작은 돌발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시는데 소영 씨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내면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쩌면 앞으로 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더 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보여주는 작은 복선 같기도 하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남이 끝나갈 무렵에요. 소영 씨가 어머니한테 뜻밖의 선물을 건넵니다. 바로 에르메스 스카프. 어머니는 진짜 깜짝 놀라세요. 이게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선물 하나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죠. 저는 당신의 아들을 존중하고 당신의 삶 또한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이 스카프 하나가 어머니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 경계와 의심이 혼란으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여성에 대한 복잡 미묘한 인정으로 감정이 흘러가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이 선택한 여성이 단순히 뭐 조건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속 깊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신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조건만 보던 시선에서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곧이어 닥쳐올 더 큰 사건 앞에서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소식.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해집니다. 카페에서 만난 이후에 소영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아, 결국. 소영 씨는 이 엄청난 소식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전해요. 심지어 이미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 그러니까 청담동에 새로 아파트를 얻었다는 말까지 덧붙이죠. 와, 진행이 빠르네요. 네,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과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미 저만치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속도 위반 임신에다가 어머니 몰래 새보금자리까지 마련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35년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면서 홀로 쌓아 올린 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신이 설계했던 아들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 거죠. 그렇죠. 마치 내가 공들여 지은 집이 눈앞에서 다른 설계도로 순식간에 바뀌는 걸 목격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지난 35년의 희생,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정말 아들이 내 통제권에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했구나, 이 냉정한 현실을 딱 직면하게 되신 거죠. 사연 속의 어머니 독백처럼 나오는 아들이 다 컸다 이 말이 그래서 더 좀 아프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단순한 성장의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온전한 타인으로서의 아들을 인정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35년간 유지해온 그 미착된 모자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 체념, 또 수용, 이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응축된 표현이라고 봐야죠. 체념과 수용. 아들 삶에 대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함께 35년간 내 정체성과도 같았던 아들 엄마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화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임신 소식은 좋든 싫든 어머니에게 아들의 완전한 독립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결정타가 된 셈이죠. 이 큰 충격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는 점차 상황을 좀 정리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황당함, 서운함이 없었겠지만 그 카페에서의 만남, 소영 씨의 태도, 그리고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소영이라는 여성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시는 거죠. 네.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 이게 아니라 아들을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 나의 삶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강인함과 독립성을 가진 한 명의 여성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현실 부정 단계에서 점차 수용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소영 씨가 제안한 약속 있잖아요. 6개월 뒤 아이 태어난 후에 자기 집에서 다시 보자는 그 제안. 이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그냥 초대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스처처럼 읽히거든요. 맞습니다. 시작은 비록 갈등과 충격이었지만 그 만남 제안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비록 어머니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소영,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소영 씨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온 여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어머니의 감정은 여전히 서운함, 불안감, 기대, 인정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요. 네, 느껴져요. 35년간 고수해온 자신의 기준,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선택과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손주와의 관계까지 포함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는 모습이죠.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그 변화를 향한 내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을 향한 35년이라는 그 시간의 무게, 깊은 사랑과 기대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수용되는지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아들의 독립,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새 생명의 등장이 교차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혹은 아들의 입장에서 또는 예비 며느리인 소영 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각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가 아들의 독립과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진 어머니와 소영 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또 어떤 갈등과 이해,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족 관계 또 소통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